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017년 1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전리방사선은 생체에 대하여 파괴적으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허용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전리방사선은 인체에 들어와서도 전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파괴적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전리방사선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있습니다. 자, 전리방사선 또는 이온화 방사선 같은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전자기 방사선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감마선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 입자 방사선이 있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리방사선 찾아보면 알파 입자, 중성자, X선 전부 다 전리방사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공학적 작업환경관리 대책 중에서 격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1번, 저장 탱크들 사이에 도랑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죠. 좋습니다. 소음 발생 작업장에 근로자용 부스를 설치해서 소음 발생 작업장과 근로자를 격리하는 것이고요. 유해한 작업을 별도로 모아 일정한 시간에 처리를 하겠다. 이것도 유해한 작업을 별도로 모은다는 것도 유해한 작업과 다른 작업을 섞어서 하지 않고 이 시간을 별도로 모아서 격리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페인트 분사 공정을 함침 작업으로 한다. 분사하던 걸 담그는 함침으로 하겠다라는 건 격리가 아니라 대체,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격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3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유해인자와 카트리지는 정화통을 말합니다. 정화통 색깔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산업안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암기하셨죠. 실기까지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인데요. 산업위생에는 그다지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암기할 때요, 암모니아는 녹색, 암녹, 아황산용, 노란색, 황색이죠, 그죠? 그래서 아황산 할 때 황은 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할로겐 할 때 하나화가 들어가는 건 하회탈 할 때 하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이죠. 암녹, 황황, 하회, 유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복합용과 겸용이 있는데요. 복합용은 두 개의 가스용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용이다, 그죠? 밑에는 녹색이에요. 유기화합물용이면 위에 갈색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색상은 2층으로 색을 분리해서 나타냅니다. 겸용은 방독 마스크 플러스 방진 마스크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진 마스크가 있는 건 백색, 흰색이죠, 그죠? 백색으로 나타내고요. 위에 녹색이 있다는 건 요거는 방진 마스크 기능이 있고 요거는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백색과 해당 가스 색으로 된 건 겸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산업위생은 자주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암녹, 맞죠? 그죠? 황산가스 노란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갈, 맞죠? 그죠? 근데 일산화탄소용은 없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출력이 0.01W다. 그죠? 출력 W가 주어졌습니다. 음력 W죠. 그죠? 기계에서 나오는 음향 파워 레벨 PWL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PWL은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입니다. 그죠? 10 곱하기 로그 W0분의 W인데요. 여기에서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지금 0.01W다. W가 주어졌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0데시벨,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고압 환경에서 발생되는 2차적인 가압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고압 환경의 2차적 가압 현상 세 가지다, 그죠? 질소는 마취작용을 하는데요. 4기압 이상의 질소가 마취작용을 합니다. 산소 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산소 분압이 2기압을 넘으면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작용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산소 독성과 질소 마취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 가지죠, 그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일산화탄소 중독 해당되지 않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이상기압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구 표면에서의 공기 압력은 평균 1kg/cm 제곱이며 이를 1기압이라고 한다. 맞다, 그죠? 자, 그래서 1기압은 대략 kg/cm 제곱으로는 1 정도 됩니다. 수면 하에서의 압력은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 맞죠, 그죠? 수심이 20m에서의 절대압은 2기압이다. 틀렸죠? 자, 10m마다 1기압이니까요. 20m 내려가면 2기압은 뭐예요? 요거는 게이지 압력이죠. 다시 말하면 압력계가 나타내는 게이지 압력은 2기압이다. 그죠? 2기압이 되겠죠. 2m가 아니라 2기압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절대압은 뭐 해야 되죠? 절대압은 2기압에다 플러스 1기압을 더해줘야 절대압이 되죠. 그래서 절대압은 3기압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죠? 수면 하에서 압력은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20m에서 압력은 게이지압은 2기압, 절대압은 1기압을 더 더해서 3기압이다. 그죠? 이거 기억 잘 하시고요. 잠암 작업, 해저 터널 굴진 작업은 고압 환경이다. 그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알데히드를 다루는 작업장에서 알데히드는 지방족입니다. 그죠? 사용하는 장갑의 재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요. 빨간색을 파란색 우선은 바꾸셔도 됩니다. 반복하면서 답이 암기되면은 빨간색 바꾸시고요. 자, 이렇게는 그다지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알데히드, 지방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착용해야 되는 장갑의 재질은 했습니다. 그죠? 자, 부틸 고무는 극성 용제인데요. 특히나 알코올, 알데히드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부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우물이에요. 자, 이렇게 우물은 입구는 조금 밑으로 길게 내려가죠. 밀폐 공간이다, 그죠? 이 밀폐 공간에 가장 우려되는 건 산소 결핍이죠. 이렇게 산소 결핍이 우려될 때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는 바로 송개 마스크가 되겠다, 그죠? 자, 이때 작업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할 개인 보호구는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송기형 호스 마스크. 자, 호스 마스크는 송기 마스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8시간 동안 어떤 근로자가 노출된 소음의 압력 수준이 10의 -2.8승의 와트다. 와트가 주어졌다는 건 역시나 네, 대상 음원의 음력이 W가 주어진 거죠. 노출 수준을 계산하라 데시벨을 물었죠. 자, 기준 음력이 10의 -12승 와트다. 단위를 보면 기준 음력 W0가 10의 -12승 와트라고 주어졌고요. 현재 소음의 수준이 대상 음원의 음력 W가 10의 -2.8 와트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때의 노출 수준은 바로 음향 파워 레벨 PWL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PWL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고요. 밑에는 W0다, 그죠? 10의 -12승분의 위에는 10의 -2.8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실 때요, 그대로 수식 넣으시면 되죠, 그죠? 계산기에서 10 곱하기 하시고 로그 버튼 누르시고요. 하면은 괄호가 뜨는 것도 있고 괄호 안 뜨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괄호 없으면 괄호 해주시고 10에
예, 10의 마이너스 2.8을 누르실 때는 10의 네모 버튼 또는 X 버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8 나누기 하시고 10의 마이너스 12 괄호 닫고 이렇게 그죠? 계산기로 그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2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밀폐 공간. 예,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패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작업의 부하 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자, 모든 옥외 작업의 경우와 거의 같은 양상의 근력 부하를 갖는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 볼게요. 탱크 바닥에 있는 슬러지는 찌꺼기를 뜻합니다. 슬러지 등으로부터 황화수소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그죠? 철의 녹 사이에 황화물이 혼합되어 있으면 황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발열하면서 아황산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밀폐 공간에서는 현재 황화수소가 생길 수 있고 아황산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도 맞겠다, 그죠? 산소 농도가 30% 이하면 산소 결핍증이다. 1, 2, 3번을 다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산소 결핍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얼마였습니까? 18% 미만인 상태죠, 그죠? 그래서 4번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5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자주 그죠? 필기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잘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성분과 용도를 가진 보호 크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제 벤드나이드겔 염화비닐 수지가 성분입니다. 용도는 분진이나 전해약품 제조, 원료 취급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제 벤드나이드겔과 염화비닐 수지로 되어 있고 분진이나 전해약품 제조, 원료 취급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피막형 피부 보호제 중에서 피막형이다, 그죠? 피막형이라는 건 피부에 막을 한번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진 또는 유리 섬유에 대해서 그 위험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피막형 크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연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천공광이란 태양광의 직사광을 말한다 했는데요. 천공광은 태양광의 직사광이 아니고 천공광이란 건 대기 중에 산란 또는 구름의 확산투가 되거나 반사되어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죠? 1번을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자주 나오는 거죠.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15에서 20%가 이상적이고 지상에서 태양의 조도는 약 10만 룩스 정도가 됩니다. 실내의 일정 지점의 조도와 실내 조도와 옥외 조도와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한 것을 주광률이다라고 합니다. 틀린 거는 1번인데요. 이것도 한 1번 자체는 잘 안 나왔죠. 그래서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건강장애 물질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일단 건강장애 물질은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위험 물질 중에서 건강에 해를 주는 물질이 아닌 걸 골라라. 그죠? 금수성 물질은 물수자죠. 금지하라. 물을 금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하고 만나면 이 물질들은 불이 붙거나 폭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장애라기보다는 폭발이나 화재는 사고잖아요. 사고를 일으키는 물리적 위험성 물질에 속합니다. 나머지 부식성 물질은 인체에 닿았을 때 이게 화상을 입히는 물질들 부식을 시키고요. 과민성 물질,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죠. 변이원성은 몸속으로 들어와서 성질이 변해서 암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건강장애나 환경유해성 물질이 있고요.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 있는데 MSDS 작성 대상 중에 금수성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렌트겐이다. 그죠? R의 단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렌트겐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죠. 실기까지는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별표 하나 붙이고 한번 볼게요. 1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쿨롱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번입니다. 자, 청력 보호구의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귀덮개 형식의 보호구는 머리카락이 길 때와 안경테가 굵거나 잘 부착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귀덮개는 안경을 껴서 이게 밀착이 안 됐을 때 또는 머리카락이 너무 길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청력 보호구를 잘 고정시켜서 보호구 자체의 진동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고요. 청력 보호구는 다기공의 재료, 다기공은 구멍이 나는 재료죠. 이러한 구멍들은 흡음해요. 그 말은 청력 보호구가 소리를 흡음한다는 건 차음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흡음해서 안 되고 청력 보호구는 음을 차단하는 차음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죠? 그래서 3번 설명 틀렸고요. 청력 보호구는 머리의 모양, 귓구멍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심 50m에서 압력은 수면보다 얼마가 높겠습니까? 했습니다. 자, 10m 내려가면 기압은 얼마 높아져요? 1기압이 높아집니다. 그죠? 50m니까 몇 기압 높아지겠습니까? 5기압이 수면에서보다 더 높아지겠죠. 자, kg per cm 제곱은 1기압일 때가 대략 1.03327이에요. 대략 1kg per c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기압은 대략 5kg per cm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는 단위가 이렇게 나온 문제 잘 없기 때문에요. 자,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기사에서는 실기까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산업기사는 독성학 파트를 따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들은 별표를 2개 달아주시고요. 실기를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서로 비슷한 인체 부위에 영향을 주는 유독성 물질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작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인체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물질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은 상가작용을 하게 됩니다. 상가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에 독성은 단독 물질을 독성의 합과 같다. 더할 같자죠. 그죠? 그래서 독성이 2인 물질과 3일 물질을 함께 사용을 하니까 합인 5와 같다. 독성이 5만큼 커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참고로 요 작용들 한번 볼게요. 상가는 합과 같았는데 상승은 합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단독 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독성이 2인 물질과 3일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상가작용이라면 합과 같은 2 플러스 3은 5가 돼야죠. 합보다도 더 독성이 커지는 게 상승작용이 되겠습니다. 가승작용은 독성이 없던 물질, 하나는 독성이 0이에요. 근데 이게 독성이 있는 물질, 2인 물질하고 만났거든요. 독성이 더 강해져요. 두 개를 더하면 2만 돼야 되는데 없는 물질과 있는 물질이 만나니까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게 가승작용이 되겠습니다. 기량작용은 반대로 두 물질이 서로 작용을 방해해서 두 물질의 동시에 노출이 될 때 단독 물질 독성보다 독성이 약해지는 게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2인 물질과 3인 물질이 만났는데요. 독성이 1로 줄어드는 게 기량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성학 중에서 이런 문제들은 실기까지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은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여과지에 채취됩니다.
차단, 간섭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채취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차단과 간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입자 크기가 큰 게 차단이나 간섭을 잘 일으키죠. 그 다음에 여과지의 공경, 그죠? 여과지가 얼마만큼 고형인가, 고형분, 이렇게 세 가지가 차단과 간섭 기전에 영향을 줍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입자 크기는 영향을 주는데 밀도는 영향이 없다, 그죠? 답은 2번이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59번, 그죠? 자주 나오죠? 이거는 실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연료나 합성 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저농도로 장기간 폭로 시에 혈액장애, 간장장애를 일으키고 특히나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나 독성학 파트인데요. 독성학 문제를 기출문제 푸시다가 독성학이 너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사의 독성학 과목 강의를 좀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사에서는 독성학이 한 과목으로 분리가 되지만 산업기사는 몇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벤젠의 대표적인 장애죠, 그죠? 벤젠은 자, 이렇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실기까지도 그죠?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랭 환경에서 발생하는 제2도 동상의 증상은 있습니다. 자, 1도 동상은 발적이죠. 가렵고요. 혈관 확장으로 국소 발적, 벌겋게 되는 발적이 생깁니다. 제2도 동상은 수포 형성, 물집이 생긴다죠. 수포와 염증이 생깁니다. 수포와 함께 광범위한 삼출성 염증이 생기는 게 2도입니다. 제3도 동상은 조직 괴사와 괴저가 생깁니다. 심부 조직까지 동결되어 조직의 괴사로 인한 괴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도 동상이 있기 때문에요. 자, 1번이 답이 되죠. 수포를 가진 광범위한 삼출성 염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 산업 환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기에서 이 산업 환기 파트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기에서 아무리 계산이 어려워도 환기 파트에서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계산 문제는 반드시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볼게요. 외부식 후드의 필요 환기량을 산출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했습니다. 필요 환기량이 뭐냐면 여기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요거를 후드 입구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필요한 공기량이 필요 환기량이죠. 그죠? 후드 모양, 재질, 개구 면적, 후드로부터 오염원 거리. 오염원이 가까울 때 하고요. 멀리서 발생된다면 아무래도 바람의 양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가장 큰 영향인자는 바로 후드로부터 오염원까지 떨어진 거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후드의 압력 손실과 비례하는 것은 요거는 공식을 암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압력 손실 공식은 실기까지 중요하죠.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압이죠.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과 비례하는 건 압력 손실 개수하고 뭐다? 동압 속도압이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그죠? 공식 자체 별표 3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전체 환기에서 오염물질 사용량, 현재 리터입니다. 그죠? 에 대한 필요 환기량 리터의 삼승/퍼 리터를 산출하는 공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미터의 3승/퍼 아워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워가 맞겠습니다. 시간당 환기량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아무래도 미터의 3승/퍼 아워나 미니트가 되어야 맞겠죠. 또는 뭐 미니트 돼도 상관없겠다.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TLV 노출 기준이 주어졌다라는 건 오염물질의 노출 기준 이하로 환기하는 데 필요한 환기량이다. 그죠? 그러면 Q는 하시고요. 그 오염물질의 분자량 곱하기 TLV였다. 그죠? 노출 기준 분해. 여기에 24.1이라는 건 21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산업환기의 표준 상태 21도씨 1기압 기준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그죠? 발생되는 시간당 킬로그램이 나온다면 킬로그램 퍼 아워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킬로그램 퍼 아워가 아니라 시간당 발생되는 리터 퍼 아워 그죠? 오염물질이 시간당 발생되는 리터가 주어졌다면 리터 퍼 아워 곱하기 뭐 해야 되죠? 비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염물질 사용량 리터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리터가 나왔기 때문에 리터 곱하기 뭐 해줘야겠습니까? 네, SG 비중을 해줘야죠. 그죠? 곱하기 TLV 노출 기준의 단위가 ppm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도 10의 몇 승, 6승을 해줘서 ppm 단위를 없애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유계수가 주어진다면 곱하기 여유계수 K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맞게 된 거를 찾아보게 되면요. 네, 3번 공식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그대로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식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성력 집진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관성력 집진기는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돌 후 집진기 후단의 출구 기류 속도를 가능한 높여야 한다. 효율을 높이려면은 집진기 후단이라는 건 먼지를 집진하고 난 뒷부분이다. 그죠? 거기의 출구 기류 속도는 가능한 낮아야지만 먼지를 잘 걸러내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설명 중에 틀린 거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력 손실이 증가하더라도 기류의 방향 전환 횟수를 늘리는 게 좋고요. 많이 방향을 전환할수록 관성은 뭐냐면 가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방향을 바꿀 때 가던 방향을 유지하다가 그 먼지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 횟수를 늘리는 거 좋고요. 관성력 집진기는 미세한 입자보다는 입경이 큰 입자를 제거하는 전처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맞다, 그죠?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돌 전 처리 배기 속도는 입자의 성상에 따라 적당히 빠르게 하는 게 효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자주는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3개를 붙여도 될 만큼 실기 중요합니다. 작업장 공기를 전체 환기로 하고자 할 때 조건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유해물질의 독성이 높을 때는 국소 환기로 빼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 한 곳만 배기해서 안 되니까 전체 환기를 씁니다. 배출원에서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할 때 전체 환기죠.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오염원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체 환기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별표 3개를 붙여도 됩니다. 직경이 주어졌죠? 직경 D가 40cm인 덕트 내부를 유량 Q가 120m의 상승 per minute인 공기가 흐르고 있을 때 덕트 내의 풍압은 몇 미리미리 H2인가? 그죠? 단, 덕트 내 공기는 현재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덕트 내의 풍압이니까 뭐를 계산하라는 거죠? 덕트 내의 풍압, 덕트를 지나가는 압력은 바로 속도압 VP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VP에 대한 공식은 VP는 EG분의 R V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G는 9.8 일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1도씨 1기압에서
예, 그죠? 공기 1몰의 부피, 그죠? 뭐죠? 우리 공기의 비중, 그죠? 1.2 넣고요. 지금 현재 V는 뭐냐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현재는 뭐가 주어졌냐면 속도가 아니라 유량과 직경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Q를 이용해서 V를 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공식 알고 있죠. Q는 AV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예, 여기가 미니트고 속도를 미터 퍼 세크로 구하려면 바로 60 곱하기 A 곱하기 V 넣어도 된다. 그죠? 그럼 속도 V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60 곱하기 직경이 주어졌을 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죠. 그죠? 자, 그럼 대입할게요. 자, 여기다가 예, 속도 구하겠습니다.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얼마다 라고 했는가 하면 40cm니까요. 0.4m의 제곱이죠. 분의 Q는 네, 120m 상승 퍼 미니트.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다 60을 밑에 곱해줬기 때문에요. 여기는 120을 바로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니까 예, 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15.92m per sec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V 자리에다가 이제는 15.92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15.9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15.5이고요. 압력을 물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도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송풍량을 가장 적게 하여도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후드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식 후드에, 자, 외부식에 이렇게 후드가 있다, 그죠? 이렇게, 예, 후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양쪽에 플랜지만 붙여도 뭐가 됩니까? 예, 25% 송풍량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 후드를 테이블면에 작업대에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면 고정하는 자체가 또 25% 감소되어서 플랜지를 부착하면서 작업면에 고정했을 때는 총 송풍량이 50%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송풍량을 가장 적게 하는 건 뭐다? 플랜지가 붙고 테이블면에 고정된 후드다.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공식만 잘 안다면 맞출 수 있겠다. 그죠? 덕트 내 유속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덕트 내 압력 손실은 유속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압력 손실하고 우리 공식을 생각해 볼게요.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잖아요. 그죠? 요건 다시 말하면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라는 건 2G분의 RV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력 손실은 유속의 반비례가 아니라 속도의 제곱에 뭐한다?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니까 비례한다 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죠? 속도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송풍량인 경우 덕트 직경이 클수록 유속은 커진다 했는데요. 금방 있는 거 지워버렸네요. 그죠?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2G분의 RV 제곱. 요거는 이제 속도압이었고 송풍량이니까 Q가 되겠네요. Q는 A 곱하기 V잖아요. 여기에서 A는 뭐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 V잖아요. 그죠? 그러면 덕트의 직경이 클수록 예, 같은 송풍량이 동일할 때 속도를 물었으니까 V는 이라고 해야죠. A분의 Q가 됩니다. 그죠? A는 결국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V잖아요. 예, 이 직경하고 직경의 제곱과 속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덕트의 직경이 클수록 유속은 어떻게 된다? 작게 된다라고 설명해야죠. 직경이 클수록 유속은 커진다. 이거 틀린 설명이 되겠다. 그죠? 자, 3번에 보니까 같은 송풍량인 경우 덕트의 직경이 작을수록 직경이 작다면 반비례하니까 유속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주물사와 같은 단단한 입자상 물질의 유속을 너무 크게 하면 덕트 수명은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설명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거 세 가지가 틀렸다라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공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9번은 실기까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진이 발생되는 공정에서 국소 배기 시설의 개통도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소 배기 시설의 구성은 후덕한 공기를 송풍에서 배출한다.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후드, 덕트, 공기 정화 장치, 송풍기, 배기구 또는 배출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이다. 외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C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0.3%이다.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C에도 되고 CS라고도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의 시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1리터라면 1일 1시간당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리터의 3승 per hour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기 공기 중 농도와 실내 공기 중 농도가 주어지고 배출량이 주어졌을 때 Q를 계산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C-CO 분의 발생량 G 곱하기 자, 여기가 주어진 단위가 퍼센트일 때는 100을 곱해주면 되죠. 주어진 단위가 ppm으로 나온다면 10의 6승을 곱해줬다.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3%입니다. 퍼센트를 떼게 되면 0.003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CO죠. 외기 중의 농도는 0.03%니까요. 0.0003이 되겠다. 그죠? 분의 발생량은 한 사람이 21리터를 발생시키던데요. 여기 단위를 보니까 리터가 아니라 미터 3승입니다. 그죠?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단위를 잘 맞춰만 가시면 됩니다.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면 이제 미터 3승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터 3승이고 지금 단위가 한 사람이 1시간당이니까 미터의 3승 per hour죠. 그 다음에 몇 명?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1인 1시간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7.78이 되고요. 단위는 미터 3승 아워 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중 덕트 관리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분진 등에 퇴적이 없어야 한다. 좋죠, 그죠? 마모나 부식이 없어야 한다. 좋습니다. 덕트 내의 정압이 초기 정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초기 정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덕트 마모 방지를 위해 분진은 곡간에서 속도를 낮게 한다 했는데요. 이렇게 곡간에서 속도를 낮춰버리면 이렇게 그죠? 이런 데서 분진이 먼지가 퇴적되죠. 그래서 먼지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간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계산 문제입니다. 자, 페인트 공장에 설치된 국소배기 장치의 풍량이 적정한지 타코메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설계 당시 사양을 보니까 풍량이라 그죠? 첫 번째 풍량이니까 Q1이 되겠죠. 40이고요. 회전수, 첫 번째 회전수 N1이 120rpm이었으며 실제 측정했더니 회전수, 나중에 측정한 거 N2가 1000이 나왔습니다. 실제 풍량, 그죠? 자, Q2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떠올리셔야죠. Q2는 Q1 곱하기 회전수의 관계다, 그죠?
Q2는 Q1 곱하기 D1분의 D2는 세제곱이고 N1분의 N2는 1승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N1분의 N2다. 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Q1이 40이고요. 곱하기 첫 번째 회전수가 1120분의 나중 회전수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5.71이고 예, 주어진 단위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노즐 분사구 개구면의 유속을 100%라고 하고 분사구 내경을 D라고 할 때 분사구 개구면의 유속이 10%로 감소되는 지점의 거리는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30D. 다시 말하면 D가 직경이잖아요. 직경에서 30배 떨어진 거리에서 유속은 10%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10%로 감소됩니다. 그죠? 그래서 괄호하고 적으시오 나올 때를 대비해서요.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줄 때 공기 속도가 덕트 직경의 몇 배? 30D 지점에서 유속이 몇 프로 감소한다? 10% 감소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흡인할 때는 끌어당길 때죠. 그죠? 기류 방향과 관계없이 덕트 직경과 같은 거리에서 다시 말하면 D에서 10%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답은 3번의 30D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74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를 붙여도 될 만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이 20cm인 D가 주어졌죠. 원형 개구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이렇게 자유공간에 떠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외부식 후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죠? 외부식이라는 건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후드가 외부에 이렇게 떨어져서 설치되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20cm인 원형 개구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20cm 떨어졌다니까 떨어진 거리 X가 주어졌습니다. 20cm 떨어진 곳에 입자를 흡인하려고 합니다. 제어 풍속이 0.8m/s다. VC가 주어졌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오염물질에서 후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속도가 VC죠. 이게 주어졌고요. 이때 속도압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속도압 공식을 볼게요. 속도압 VP는 2G분의 RV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G는 9.8 일정하고요. R의 값은 21도씨 1기압에서는 1.2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어 풍속은 VC고요. 속도압에서 V는 뭐냐면 요거는 제어 속도가 아니라 반송 속도죠. 속도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이렇게 후드 안으로 빨아들이는 속도가 VC, 그죠? 제어 속도라면 들어왔는 오염물질이 덕트 내로 이송되는 속도가 V, 반송 속도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속도압 VP는 움직이는 속도이기 때문에 요때 요 V의 제곱은 반송 속도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는 제어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제어 속도를 가지고 반송 속도를 계산해 내야겠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조건으로 떠오르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부식 후드인데 직경이 주어졌고 떨어진 거리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외부식 후드에서 송풍량 Q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Q의 단위가 미터의 3승 per minute고 속도의 단위를 미터 per sec라고 했을 때 60을 붙여준다. 그죠? Q는 60 곱하기 제어 속도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 이게 기본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0 곱하기 현재 주어진 제어 속도가 0.8이다.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0cm니까요. 0.2m잖아요. 제곱 플러스 직경에 있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0cm니까 0.2의 제곱.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제 송풍량 Q가 나옵니다. 그죠?
송풍량 Q가 얼마냐면 20.71 미터의 삼승 per minute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Q를 알고 있고요. 속도가 들어가는 공식 생각해보면 Q는 뭐다? A, V다, 그죠? 근데 이것도 바로 여기에 대입해도 됩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Q의 단위가 미터의 삼승 per minute고 속도를 미터 per sec로 구하고 싶다면 뭐다? 60 곱하기 A 곱하기 V다, 그죠? 그러면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요. V는 이라고 할게요. 뭐다?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60 곱하기 A는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아까 직경이 20cm였죠. 0.2의 제곱분의 Q는 금방 계산했죠. 20.71 요걸 계산하게 되면 Q는 AV에서 요거는 뭐죠? 이제 반송 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니까 속도가 10.99 미터 퍼 세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요 10.99를 아까 우리가 몰랐던 반송 속도 V 대신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P는 2 곱하기 9.8분의 1.2 곱하기 10.9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7.39 죄송합니다. VP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다. 그죠? 여러분 확인해도 이렇게 오타 남아있는데요. 이거 다음 출간 때는 정부 수정해서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아직 답이 기억 안 나신다면 파란색 별표 붙이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드에 성능 불량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제어 속도가 너무 크다. 이거는 제어 속도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요. 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빠르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는 성능이 불량한 게 아니라 성능은 좋겠지만 환기량이 과다하게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성능 불량 원인이 아닌 거는 답은 1번 되고요. 송풍기 용량이 부족할 때 성능 불량 되겠죠. 용량이 부족하면 송풍량, 바람의 양이 적어지니까요. 후드 주변에 심각한 난기류가 형성될 때 지금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서 옆에서 방해 기류, 난기류가 있다면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죠? 송풍관 내부의 분진이 과다하게 축적. 찌꺼기가 축적되어 있을 때는 어떤 기계든 성능 불량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0도시고요. 760mm HG다라는 것은 1기압이다 라는 조건이죠. 그죠? 작업장에 메탄올이 260mg per m의 삼승 존재합니다. 몇 ppm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죠? mg per m의 삼승은 자, 25도씨 1기압에서는 24.45지만요.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 기체 1몰의 부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값이 아니라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가 되죠. 21도씨 1기압일 땐 24.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ppm을 물었기 때문에요. 요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똑같죠? ppm 곱하기 분자량은 mg per m의 삼승 곱하기 22.4잖아요. 그죠? 그래서 ppm은 하면 분자량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분자량 분의 mg per m의 삼승 곱하기 22.4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자량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탄올 분자량을 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원자량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탄수의 원자량 12고요. 수소는 1이 되겠습니다. 산소는 16g이다. 그죠? 그래서 CH3니까요. C가 하나니까 12 플러스 수소가 3개죠. 1 곱하기 3.
플러스 산소 하나 16이고요. 수소 하나 1, 요거 더하시면 32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분자량 32분의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은 주어졌잖아요. 260이고 0도시 1기압이기 때문에 22.4 요거 계산하시면 182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집진율이라는 건 뭔지를 집진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침강 높이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침강 떨어지는 높이를 낮게 할수록 집진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고요. 수평 도달 거리를 길게 하고 수평 도달 거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긴 구간에서 집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처리가스 배기 속도를 작게 하고 침강실내 배기 기류를 균일하게 할수록 집진 효율이 향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자, 지금은 기출문제를 처음 푸니까 파란색이 좀 많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문제가 반복되니까 파란색 하시고 지금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죠. 그죠? 고농도 오염물질을 취급할 경우에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압은 어떤 상태로 유지합니까? 그죠? 요거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실내가 주변이 낮고 실내가 높다면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해요. 공기는 압력이기 때문에 미는 힘이잖아요. 센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실내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주변을 플러스로 압력을 높여 놓으면 플러스가 미는 힘이 세니까 밖에 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안에 오염물질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취급할 때는 실내압은 어떻게? 마이너스 압,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정압과 속도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속도압은 언제나 마이너스다? 틀렸죠. 속도압은 속도가 있을 때 생기는 압력이기 때문에 속도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항상 플러스 값 양압이다 라고 해야죠. 그죠? 정압과 속도압의 합이죠.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압력 전압이다. 맞죠? 그죠? 정압이 대기압보다 작잖아요. 음압,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하고 정압이 대기압보다 클 때는 플러스 압력, 양압이다 라고 합니다.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갈게요.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송풍기 정압 효율이 좋은 것부터 맞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송풍기의 효율은 터보가 제일 좋습니다. 터보 송풍기. 그 다음에는 평판 또는 방사형이고 날개가 많은 다익형이 효율은 제일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맞게 된 거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 처음 풀이할 때는 파란색 별표가 많이 있죠. 반복하시다 보면 줄어들 수 있도록 체크한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